이번 시간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확률을 이용해서 또 다른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조건부 확률은 일단 언제를 말하는 건지, 어느 상황을 말하는 건지, 기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자 우리 여기 나와 있죠. 교과서를 같이 읽으면서 볼게요.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며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있죠. 자 여기서 좀 끊어 읽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그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지금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쓰면서 보면 지금 사건 어떤 확률이니까 P기호를 쓰는데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우리가 이 막대기를 바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 지금 B 바 A라고 뭐 이렇게 읽죠. 요 조건부 확률의 기호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A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B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쵸? A가 먼저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먼저 일어난 조건이죠. 가정이죠. 그러니까 A가 선행돼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A가 요 뒤에 오는 거네, 그지?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요렇게 썼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나는 거랑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는 거랑 같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같지 않죠. 같지 않죠. 왜냐면 선행돼야 되는 사건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 지금 이 두 개는 마치 교환 법칙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나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네, 여기 교과서에 있죠. 이거 지금 보니까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식이어서 여기 이렇게 바가 있는 어떤 기호가 있죠.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 A 사건이 일어났을 때니까 우리가 항상 이 분모 자리에는 어떤 전체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A 사건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확률을 이 분모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위에다가 지금 보니까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의 확률이어서 이렇게 쓰지 않죠. 그렇죠? 이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위를 그냥 B 사건에 대한 확률을 적어버리면 이거 무슨 말을 하겠다는 뜻이냐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아니라 그냥 B 사건의 확률이죠. 근데 B 사건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자, 이거 이따가 문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도 일어나야 하니까 얘는 이 위에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곱사건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사건의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애다.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아까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그렇죠. 선행돼야 되는 게 B사건이니까 B사건이 일어났을 때 A사건과 B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요 식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보니까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상자에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일 때 수학에서도 끊어읽기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한번 끊어 읽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 수가 10의 약수일 확률이에요.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할 때는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원래 뭐 꺼낸 공이 뭐 홀수일 때 그러면 그 사건을 A라고 놓고 뭐 B라고 놓고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이 선생님이 좀 직관적으로 좀 오히려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지금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공을 꺼냈을 때 걔가 뭐여야 해요? 홀수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홀수인 어떤 사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머지 수가 10의 약수인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다. 선생님이 지금 조건부 확률 바라고 하는 그 막대기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뭐 A 사건, B 사건 이렇게 안 쓰고 눈에 보이게 썼죠. 이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에서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금방 본 식대로 합니다. 얘는요 홀수가 뽑혀 나올 확률 분의 그게 10의 약수하고 홀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애의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됩니다. 그럼 볼게요. 공이 9개가 있으니까 9개 중에서 홀수가 몇 개 있는지 찾는 거예요. 1, 3, 5, 7, 9 몇 개예요? 5개죠. 근데 이 위에는 뭐가 올라가요? 그냥 10의 약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의 약수는 1, 2, 여기 안 보이는구나. 1, 2, 5, 10 요렇게 4개의 수가 있는데 10도 없네요. 3개의 수가 있는데 1, 2, 5 해가지고 여기다가 3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건 그냥 10의 약수가 아니라 10의 약수이면서 홀수이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과 5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예요. 2. 3이 아니라. 아시겠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약분해서 답은 5분의 2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밑에 것도 바로 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가 6의 약수일 때 선생님 끊어읽기 필요하다고 했죠. 끊고 그 수가 소수일 확률.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얘는 6의 약수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그때 그 수가 소수일 확률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 어떻게 한다? 얘는 6의 약수. 아이고 6 어디 갔어? 6의 약수. 지워. 6의 약수. 하고 위에 이제 누가 들어가요? 소수이면서 아이고 6의 약수. 밖에 태풍이 불어서 지금 헷갈립니다. 6의 약수인 요런 확률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의 약수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사위 던져서 6개 중에서 6의 약수 1, 2, 3, 6 4가지인데 그 6개 중에서 그게 소수하고 겹쳐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6 중에서 소수인 거 뽑는 거예요. 2하고 3, 2개죠. 그쵸? 그래서 얘는 여기에 2개. 따라서 약분하니까 답은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건부 확률은요. 문제 2번처럼 표로 나오기도 해요.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도 끊어읽기. 어디서 끊어야 될지 한번 읽어보세요. 오른쪽 표는 어느 학급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반바지로 된 생활복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찬성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얘는 찬성을 한 애를 뽑았을 때 걔가 여학생일 확률까지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또 쓰면 얘는 찬성할 확률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게 여학생일 확률이니까 여자이면서 찬성한 학생의 확률이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찬성일 확률. 자, 일단 전체 인원 몇 명이냐면 32명이었죠. 32명 중에서 찬성의 인원을 찾아요. 찬성의 인원은 찬성의 합계를 보는 거죠. 21명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런 거 여자를 그냥 고르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학생을 지금 보시면 찬성을 한 학생도 있지만 반대를 한 학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선생님 32명 중에서 여학생 15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찬성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다? 여자이면서 찬성을 한 학생이다. 그건 어디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15가 아니라 뭐여야 돼요? 8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친구 여기서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 전체 경우의 수가 32가 맞아요? 아니 아까 찬성한 사람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에 찬성 인원 21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큰일 나요. 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확률은 전체 인원 중에서
찬성하고 여학생인 학생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될까요? 21분의 8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하는 거다. 일단 이번 시간에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건요. 이 기호에 익숙해지기.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기호를 표현을 해주면 이게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계산은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뭐일 때 그러면 거기를 딱 끊어 읽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조건부 확률 여기까지 했고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은 또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다음 시간도 재밌을 거예요.